지금 받으면 된다. 벤처 없어도 된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라는 게 네. 따로 있어요. 이거를 만약 받으신다 네. 라고 하면 나중에 추징 들어와요.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 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늘 또 뵙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대해서 꿀팁을 전해 주시러 오셨는데, 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는 분이 저한테 네. 이제 자기 지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벤처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벤처기업을 내기 위해서 네. 상담을 갔던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신 거죠? 네. 그래서 상담을 가서 이제 상담을 쭉 하다 보니 이 업체는 이렇게 강원도 원주에 계신 분이고요. 네. 업태는 뭐 제조, 도매, 뭐 소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쭉 인터뷰를 해 보니까 세탁기, 우리 그 동전 세탁기 보신 적 있으시죠? 봤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드시는 회사고 해외에도 수출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거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벤처기업이 뭐 기술력이 있으니 당연히 나올 텐데 네. 벤처를 왜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건물 취득을 하시면서 취득세에 대한 이제 문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면받을 수 있지 않냐. 벤처에 있으면 취득세 감면받지 않냐. 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다. 해달라. 그래서 받으면 된다. 지금 받으면 된다. 벤처 네. 하고? 벤처 없어도 된다. 잠깐만요. 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건물 살 때 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네. 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원래 취득세를 내는데 벤처가 있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처를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네. 근데 그 문의 주신 분도 그런 목적이 있었을 텐데 네. 벤처 없이 그냥 감면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써놓은 것처럼 네.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라는 게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면 이게 당연히 뭐 서울권에는 안 되겠지만 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사업의 용도로 썼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성이라든지 네. 뭐 그쪽 주변에 경기도 쪽 뭐 이렇게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들은 실제로 네. 이 감면만 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도 이미 50%가 시작하자마자 감면이에요. 네, 이런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굳이 안 받으셔도 될 텐데. 이게 이상해. 이거 네. 벤처하고 이런 거 하면 컨설팅료도 받고 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게 다만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 제조업, 도매업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도소매업이 감면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아시죠?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 라고 해서 그 매출의 50% 이상 되는 게 주업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주 업종이 50%가 넘는다고 해도 다 될까요? 다 되진 않겠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출이 한 15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 여기 15억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품 매출이 2,700만 원으로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당연히 제조로는 보겠죠. 거의 95% 이상이니까요. 네. 근데 이 2,700은 상품이잖아요. 그쵸.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뭘 받아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소매가 들어갔는데. 건물 살 때? 네. 또 얘가 대부분 많으니까 네. 매출액에서 되게 조금인 거니까 이게 되지 않나요? 주 업종이 제조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51% 넘어가면? 되긴 돼요. 그치. 근데 네. 2,700만 원어치는 받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저 이해가 잘 안 해요. 쉽게 얘기해줘, 쉽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75%의 감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벤처가 그쵸. 취득록세 75%가 감면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상품 매출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75%에서 이 안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4억 8천, 2,700 하면 뭐 15억쯤 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총 14억 8천인데 2,700 빼면은 뭐 14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 2,700만 원만큼의
비율을 빼서 감면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뭐 72%나 뭐 73%는 이렇게까지만 감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비율대로.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 받으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징 들어와요. 그러니까 75%까지 일단 받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놓고 많이 나중에 추징금 내시면 돼요. 엄청 커요. 추징금에 원래 내가 혜택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산세도 붙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붙여서 요즘에 세수 부족하잖아요. 요새 위험하지. 그래서 체크 많이 합니다. 그쵸. 저 비율을 잘 계산해가지고 감면 신고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아니 공무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카페 샀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할 때 제가 담당 공무원이랑 얘기를 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을 모르길래 국세청으로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질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안 해줘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모를 수 있나? 저는 약간 제 입장에서 너무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닌가. 근데 그 공무원이 공무원은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3년 있으면 이렇게 고인물을 2년마다 이렇게 막 그 기관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세무를 했다가 이걸 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치. 뭐 법인세 했다가 종합소득세 했다가 막 움직이시니까. 여기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는 더 달라요. 그러니까 국세에 계신 분들이랑 지방세랑은 달라요. 그래서 모르시더라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또 없으실 수도 있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런 건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들도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보통의 현상들이 그러니까 상황들이. 그렇구나. 그나마 이거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냐면 구로 쪽. 구로 쪽? 나라에서 구로 쪽은 그 지식산업센터 구역을 아예 정해놨잖아요. 거기는 이거를 늘 자주 해요. 이런 건이 많구나. 거긴 다 지식산업센터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샀을 때 그 감면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30% 감면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뭐 벤처를 갖고 와서 감면을 더 크게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분들은 은근히 좀 알아요. 근데 그 지역 이외에 이런 건들이 많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보니 모르시는 것도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보통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저는 왜 아냐면 제 거래처가 잘못 신고해서 때려 맞았다. 해봤다. 경험이 있으신 거구나. 물어줬어요. 이사님도 75% 감면 받으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찐 경험들이 몇 차례가 있으셔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은 대부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이런 거 됩니다라고 하고 다니시는데 뭐 요 내용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나눠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벤처 필요 없습니다. 뭐 했더니 그러고 나서 뭐 앞으로의 사업 방향하고 뭐 내용들을 사실은 같이 막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사업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업을 영위해서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고 외국에 수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자금들을 많이 대출받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미 10억 가량 정도가 기보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곧 받으실 예정이었고 한 40억 정도 뭐 이제 중진공자금 뭐 건설 자금을 좀 받으시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벤처 인증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친록세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라는 걸 내세요. 보증료? 뭐 0.1%에서 많게는 0.5% 정도 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때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이 한 5, 60억? 대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50억에 0.3%만 감면받아도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 맞나요? 5억 맞나요? 535 1억 5천. 네, 맞나요? 네. 0.3% 1,500 아닌가요? 0.3 그렇죠. 1,500. 1,500. 1,500이죠. 근데 이거 매년 받으시는 거잖아요. 벤처에 있는 동안. 3년이면 4,500. 보증료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죠. 매년 갱신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네. 50억 받는다 치고 보증료가 0.3%만 돼도 연간 1,500인데 3년이면 4,500. 네. 벤처 하나 있으면 4,500을 그냥 아끼는 거네요. 네. 그리고 50억 3년에 갚을 수 있으세요? 못 갚아. 계속 연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분할 상환하시면서 네네.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돈 버는 거죠. 매년 보증료가 나오는구나. 네. 그럼 매년 1,500씩 아끼는 거네요. 벤처가 네. 하나 있으면. 네, 보증료 감면이니까. 뭐 그러니까 0.1이든 0.5든 0.3이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진짜 처음에는 취득록세 감면 때문에 벤처를 알아보다가 근데 그 건물 취득으로 인한 취득록세 감면이 목적이라면 벤처가 필요 없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되게 많이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러려면 보증료를 좀 세이브 시키는 벤처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벤처를 하게 되는 맞아요. 이런 사례였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 다행이다. 그래 돈 좀 벌고 좀 수익률도 네. 받고 할 게 있어야. 근데 이제 사실은 벤처만 맡기시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컨설팅을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선택해 주시겠죠. 뭐.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그럼 지금 벤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전 설명을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우리가 벤처 받을 수 있는 유형이 혁신 성장 유형도 있고, 네. 뭐 투자 유형, R&D 유형, 뭐 예비 벤처가 있는데 투자 유형이랑 혁신 성장 유형 중 어떤 걸 할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후에 연락이 오시면 어차피 유불리는 다 말씀해드렸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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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었으니까 네. 보시면은 4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지역에 따라서 네.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디다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맞아요. 이거 조특법 다 찾아봐야 돼요. 그때마다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그냥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물어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사실 이런 취득세 같은 건 너무 단위가 커서. 그러니까요. 몇 억씩 하는데. 맞아요. 그럼 막 소송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0억에 3%만 해도 350, 1억 5천. 무섭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 되는 지역일 때는 한 9% 정도 나가잖아요. 취득세가 50억이면 4억 5천이 바로 신불. 말도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하셔요. 서로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 좋습니다. 해본 좋습니다. 거 안내해 드리는 게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보면은 뭐 중복 배제되고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벤처 그 취득록세 감면 때문에 벤처를 필요로 해서 상담을 가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벤처의 목적이 취득록세 감면이었고 그럴 거면 지금 계신 지역의 특성상 벤처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으셨고 그러려면은 보증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벤처를 만들기로 했다. 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조심해서 취득세 감면의 일부를 빼고 신고하자. 그치. 드렸죠. 놓쳤네. 방금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하면 되겠다. 이것 말고도 사실 사업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못 써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럼요. 저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렇게 사업하다가 뭔가 이거 이렇게 한 거 맞나 싶을 때 찾아보는 네이버가 바로 이제 현진 네이버라고 최현진 이사님 웬만한 것들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